박정아 선수가 이제는 코트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는 사실.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팀의 간판이 4세트 중 겨우 2세트만 뛰고 공격 득점 0점으로 경기를 마쳤다는 사실. 오늘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이 한 경기로 장소연 감독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이제는 정말 박정아를 쓰느냐 마느냐 운명의 기로로 들어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즌 초반 6승 2패 2위 신드롬을 만들었던 페퍼저축은행이 현재 5연패 6승 7패 승점 17점으로 5위, 4년 연속 꼴찌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의 3라운드 맞대결, 그 참혹했던 5연패 경기와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박정아 선수가 왜 이제 코트에조차 서지 못하게 됐는지, 시즌 초반 돌풍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졌는지, 그리고 장소영 감독과 세터 박사랑, 시마무라까지 지금 페퍼 전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의 현장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아, 이제 나오지도 못한다. 감독의 칼, 결국 벤치부터 겨눴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박정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박정아는 팀 내 최고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4세트 중 2세트만 코트에 나왔고 공격 득점은 단 한 점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지상으로는 공격 기회 자체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리시브와 수비에서 불안한 장면을 보인 뒤 빠르게 벤치로 들어가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져 온 폼 저하, 자신감 하락, 역할 축소가 결국 오늘 경기에서 아예 중요한 세트에는 내보내지 않는 선택으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냉혹합니다.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연봉 7억 7,500이면 코트에서 팀을 끌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팀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선수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에이스 퇴출 준비 단계 아니냐? 초반 돌핑 뒤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결국 박정아 자리에서 터진 거다. 이런 차가운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퇴출 여부는 구단과 선수, 감독의 결정 영역이지만 팬 인식은 이미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장소영 감독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 중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스태프가 돕고 있다는 비교적 완만한 톤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택 자체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팀이 5연패에 빠진 상황만으로는 더 이상 코트에 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7억 7,500에 가장 중요한 4세트에서 끝내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위상 자체를 다시 짚어보겠다는 감독의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마무라 막히고 박사랑 흔들리고 장소영 감독은 이 또한 과정. 사실 박정아 문제만으로 페퍼의 5연패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시마무라는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세터 박사랑의 연결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격차가 너무 크게 드러났습니다. 시즌 초반 1라운드까지만 해도 시마무라는 사실상 팀의 제-에이스처럼 쓰였습니다. 가운데에서 위협적으로 흔들어주면서 조이와 레프트 라인이 훨씬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패 국면에 들어서면서 리시브와 수비가 무너지다 보니 시마무라를 살릴 수 있는 깔끔한 중앙 속공이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마무라는 간간히 득점을 올렸지만 경기 전체를 흔드는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장소연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상대 대비가 훨씬 철저해졌고 연패 동안 우리 수비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 시마무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가운데를 더 살려서 사이드 득점까지 연결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라는 말이 이제 팬들에게는 너무 자주 들리는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시즌 초반 돌풍 때는 조이 시마무라, 쌍두마차의 박은서가 맹활약해주었고 박정아까지 어느 정도 버티면서 패포 잡지 않은 안정감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리시브 무너짐, 세터 박사랑 연결 흔들림 심화, 활용도 급감, 조이 원맨팀으로 회귀, 이기는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끊어내려면 그 어느 자리보다도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 정리가 필요하고 바로 그 지점에 박정아 문제가 겹쳐 있으니까 팬들의 시선이 더 날카롭고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년 꼴찌 악몽이 다시 깨어나는가?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내내 꼴찌에 머물다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그래도 이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던 팀입니다. 6승 2패, 2위. 조이가 포격을 하고 시마무라가 가운데서 상대를 흔들고 박은서, 고혜림이 번갈아 활약하면서 이제는 진짜 중위권 이상 팀이다. 두 자릿수 승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팀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경기 만에 연패가 시작되더니 이제는 5연패. 오늘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 전력이 강해서 졌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안 되던 것들을 또 한 번 그대로 반복하다가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했고 세터 박사랑은 중요한 순간마다 연결이 길거나 네트와 겹쳤고 시마무라는 블로킹에 묶인 채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상징인 박정아는 이제 코트보다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한비, 박은서 등 여러 선수가 돌아가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포지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구조가 다시 연패에 취약한 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초반 2위는 그냥 신기루였던 거냐? 상대 팀들이 한 번씩 페퍼를 겪고 나니 이제는 완전히 대비가 끝난 것 같다. 연패의 빠서로 선수 기용, 전술 변화, 멘트까지 작년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지금 커뮤니티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아의 재정립, 그리고 장소영 감독의 진짜 결단.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박정아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입니다. 계속해서 선발로 내보내며 경기력 회복을 기다릴 것인지, 아예 공격 옵션에서는 한 발 물러나 리시브 수비 위주의 롤을 줄 것인지, 혹은 오늘처럼 경기 흐름에 따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옵션으로 남길 것인지, 오늘처럼 4세트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끝내 코트에 세우지 않은 선택은 단순한 그날 컨디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의 기용 방향은 박정아 개인뿐 아니라 페퍼팀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신마무라와 중앙 공격 비중입니다. 장소연 감독이 말한 것처럼 시마무라를 다시 살려내지 못한다면 조이 원맨팀으로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긴 시즌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현대건설은 양효진, 김희진이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미들진을 앞세워 정면으로 시마무라의 위협을 상쇄해버렸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작업이 곧 페퍼가 연패 탈출을 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세터 박사랑의 안정감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볼을 정리해서 공격수들이 길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의 페퍼는 리시브가 한번 깨지면 세터, 공격수 호흡이 함께 무너지는 그림이 너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화가 없다면 어느 포지션을 바꾸더라도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경기는 현대건설이 선두 추격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경기이자 페퍼저축은행이 초반 돌풍이 신기로 끝날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장면 한가운데 연봉 7억 7,500만 원, 전성기에는 국가대표 에이스였던 박정아의 빈코트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출연 연장이나 프로그램 재편 수준을 넘어 배구 예능이 시리즈 구단 창단 프로젝트로 도약하는 역대급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즌1의 성공 이후 왜 김연경에게 이런 규모의 계약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단순한 콘텐츠 제작 드라마 한국 스포츠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감독으로서의 김연경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원더독스를 새롭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대중의 높은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80억 원 계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전략적 배경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경과 원더독스가 체결한 이번 2년 80억 원 계약은 단순한 예능 출연 협상이 아니라 시즌2 제작과 구단 창단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핵심 축으로 평가됩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2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 제작뿐 아니라 본격적인 팀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반 설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계약은 감독 활동비만을 포함하는 구조가 아니며 시즌2 촬영 및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운영비, 브랜드 확장 비용,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컨텐츠 제작비가 패키지 형태로 결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모델은 예능 출연자와 실제 감독 역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김연경이 팀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면 앞에서 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단의 정체성과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책임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예능의 틀을 벗어나 실제 스포츠 프로젝트에 가까운 시스템을 구성하게 만들었고, 김연경의 전략적 판단, 순수 관리, 코칭 방향 설정 등이 계약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며 프로젝트의 무게감은 기존 예능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구단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 설계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반영했다는 점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시즌 단위의 제작 계약을 넘어 보다 큰 비전을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연경에게 제시된 8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 규모는 단순히 화제성을 노린 숫자가 아니라 배구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김연경의 브랜드 가치는 한국 여자 배구 역사상 독보적이며 국가대표 시절부터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글로벌 팬덤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프로젝트의 흥행 가능성을 보증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감독으로 복귀한 첫 프로젝트인 원더독스 시즌1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성공을 기록하며 김연경이라는 이름이 컨텐츠 동력으로서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기업 협찬, 글로벌 광고, 해외 중계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김연경의 참여 여부는 프로젝트 전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80억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히 스타파워를 반영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가 정교하게 계산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원더독스 자체의 성장도 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 선수, 실업 선수, 당출 선수 등 다양한 배경의 선수들을 한 팀에 구성해 현실적인 경쟁 체제를 구현한 시즌1은 기존 예능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스포츠형 리얼리티 장르를 완성하며 시청자층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전체 시청률이 다수의 회차에서 4%를 넘기고 핵심 시청층인 젊은 세대에서 강한 반응을 얻은 점은 프로그램의 시장성을 확실히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김연경에게 제시된 금액은 스타 한 명의 몸값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확장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반영한 종합적 평가의 결과이며 배구 예능이 하나의 독립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즌1의 성공은 단순히 방송 성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선수들의 커리어와 배구 생태계 전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나현 선수입니다. 한때 은퇴를 결심했던 그는 원더스를 통해 다시 코트에 서며 경기 감각을 회복했고 이후 흥국생명과의 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선수 제도약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연정 선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방황하던 시기에 원더스에 합류해 다시 한번 뛰는 감각을 되찾았고 이후 수원시청 실업팀에 재합리하며 선수 커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원더독스는 선수 재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기존 방송 예능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창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팬덤 확장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시즌1의 주요 장면을 담은 온라인 클립들은 회차별로 10만에서 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CGV에서 진행된 응원전 이벤트는 예능 프로그램이 극장을 대관해 팬 커뮤니티를 형성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되며 새로운 팬 참여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종료 이후에도 시즌2 제작 여부에 대한 검색이 급격히 증가해 원더스가 단순히 소비되는 컨텐츠를 넘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커뮤니티 기반의 컨텐츠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시즌1은 방송과 스포츠의 경계를 허물며 두 산업이 결합할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는지를 증명한 혁신적 실험이었고
이러한 성과는 자연스럽게 시즌2 및 구단 창단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시즌2에서 가장 크게 예상되는 변화는 팀 운영 전반의 스케일 확장입니다. 시즌 1이 최소 인력으로 팀 운영과 컨텐츠 제작을 병행했던 구조였다면 시즌 2는 실제 프로팀에 가까운 형태로 코칭 스태프 강화, 전문 스카우팅 도입, 체계적인 선수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질대 스포츠팀의 성장 과정을 재현하는 고도화된 프로젝트로 나아간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선수 구성의 변화는 시즌2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시즌1의 핵심이었던 이나연은 현재 흥국생명 소속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시즌2 합류가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타미라와 인크 씨도 리그 일정과 국적 이슈로 인해 재합류 여부가 불확실합니다.